나이 들수록 사람이 불편해졌다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람을 참고 살아온 겁니다. 젊을 땐 관계가 힘이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관계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줄일수록 편해진다고요.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20대, 30대의 인간관계는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남 자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느낌이었죠. 함께 술을 마시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주는 설렘보다 그 관계가 요구하는 에너지가 먼저 보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준비해야 하고, 말을 맞춰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난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평생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견디기 힘든 짐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60대는 더 힘듭니다. 당신들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동창회, 동네 모임, 친척 모임, 내키지 않아도 가야 하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늘 똑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자식들은 잘 있어? 그리고 그 질문들 뒤에는 항상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관계가 주는 따뜻함보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경쟁과 비교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워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만남에도 계속 응하고 원치 않는 대화에도 웃으며 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저기 있었을까?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가 피곤한 진짜 이유입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그 사이의 괴리가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그 괴리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정직해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내 고통은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 우정,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이 본성을 감춥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를 낳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기대를 모릅니다. 아니, 안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질 때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자식에게 평생을 바친 부모는 기대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대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관심을 보여주기를,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해주기를. 하지만 자식은 자식대로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지만 자식은 그 서운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단지 부모의 기대가 그보다 컸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의 추운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가시는 더 깊이 박힙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오랜 친구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럼 나는 혼자가 되는 건가요?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 만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창회에도 가고, 친척 모임에도 가고, 교회나 절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와도 깊이 있게 지내지 못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사람들이 늘 같은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괜히 참았던 말들입니다. 당신은 평생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화가 나도 꾹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동료니까. 그래서 당신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그 응어리를 느낍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둘째, 필요 이상으로 책임졌던 관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았습니다. 자식의 일, 형제의 일, 친구의 일. 그들이 힘들어하면 당신이 나섰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때 그들은 섭섭해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주면 그것을 박탈로 느낍니다. 셋째, 끊지 못해 스스로를 소모했던 인연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통화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고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조금씩 소모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후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 자신보다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관계도 온전하지 않고 나 자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품격 있는 거리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웠던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부담스러웠던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빈도가 나에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만나면 부담스럽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반갑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거리입니다. 품격 있는 거리의 핵심은 감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계의 감정을 너무 많이 실으면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상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냥 넘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할 말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것들이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침묵이 편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대화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침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고독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독이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 사회는 고독을 실패로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나 봐.
가족이 안 찾아오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애씁니다.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고독은 능력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존재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립적입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는 상태. 그래서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기를 택한 상태. 그래서 고독은 평온합니다. 나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팍하다고 했습니다. 은둔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를 줄이고 나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누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면 그 생각들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신경 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사람들의 말에 민감했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뻤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이고 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진짜 나 자신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계를 줄이면 역할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인생이 넓어졌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당신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것을 참았고,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노년의 목표는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그 평온은 많은 사람 속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고독 속에서 찾아집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는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당신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관계가 주는 피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평온.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줄여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집착입니다. 의무감입니다. 그것들을 줄이면 오히려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 자신이 남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인생이 넓어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관계 없이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